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도리도리, 깜빡깜빡, 알맹이도 없는 준비 안 된 맹탕 대선 출마 선언. 도대체 이런 자가 무슨 용기와 배짱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을까요? 정말이지 이게 최선인가 싶은데요. 역대 최악의 출마 선언의 지평선을 열어제낀 도리도리 윤. 있던 지지율도 홀라당 다 까먹고만 믿을 수 없는 출마 선언이었는데요. 검증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의 저질의 기자회견까지. 추가 질문 없이 짜놓고 하는 기자회견은 누가 봐도 사전에 각본이 있었다는 예측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이 본인의 걸림돌이자 안티가 되어버린 윤석열. 품격이나 인품은 고사하고 가치관과 철학은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는데요. 결국 그가 쏟아낸 극우적 가치와 저렴한 멘트는 차명진 보좌관과 김진태 보좌관의 콜라보로 만들어진 윤석열 공보팀 1호의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이번 대선 출마 선언 한 방으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어제 상황을 보면 대체로 약속대로이구나 싶거든요. 질문의 수위도 아주 낮았고 답변을 하면 보충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통상의 기자에게는 추가 질문을 못하도록 했단 말이죠. 약속 대련이에요. NH 기자가 왔는데 NH 기자가 뭘 묻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건 답변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대부분 태도가 남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예전에 차량 대시보드에 고개 도리도리 흔들 인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 많이들 비치했었죠. 근데 보고 있으면 그때는 강아지 인형이 쓰였는데 요즘 다 여러 가지 인형이 쓰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위를 도리도리 너무 많이 흔들다 보니까 호가 붙었더라고요. 도리도리 윤이라고. 이게 남아요.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인상으로 남거든요. 이건 실패예요. 그 점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도리도리 윤이라는 새 별명을 얻었습니다. 김어준 총수의 말대로 한때 유행하던 자동차 대시보드에 붙이고 다녔던 머리가 흔들리는 흔들 인형을 보는 듯 했는데요. 29일 여권 인사들은 윤 전 청장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고개 젓는 버릇을 일제히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본인도 무슨 말인지 몰라 연신 고개를 젓는 듯이란 문구가 적힌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윤석열 기자회견 총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도리도리 깜빡깜빡이라고 말하며 대선 도전보다 마음의 안정이 먼저, 보기가 불안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선 출마 첫 기자회견 총평은 윤도리도리라며 증문 즉답은커녕 회견 내용이 두루뭉실하고 개념어휘에 대해 몰이해 정책 제시 전무, 답변 회피라고 뒤로 갈수록 붉어지는 얼굴, 튀어나오는 의엄화 화법, 빨라지는 눈 깜빡깜빡을 지적했는데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누가 연습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어설픈 몸집과 억양, 어색한 컨텐츠, 그는 한마디로 웃겼다고 일갈했습니다. 도리도리 윤이 처음 언급된 것은 기자회견을 중계하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였는데요. 한 누리꾼이 740회는 흔든 것 같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윤석열 전 청장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훌륭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들의 반응이 더 코믹한 건 무슨 이유죠? 빨아줄 걸 빨아줘야죠. 도리도리가 훌륭합니까? 29일 윤 전 청장은 대선 출마 선언 후 진행된 국민 기자회견에서 결정적인 두 가지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아마도 이게 그의 대선 행보에 끊임없는 걸림돌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지금 관계가 열악해지고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지금 관계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정권 말기에 이걸 어떻게든 또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그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그 역사를 정확하게 그 기억하기 위해서 그 진상을 명확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또 우리 미래는 또 미래에 자라날 세대를 위해서 정말 실용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한일과의 관계가 이 정부 들어와서 망가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하고 또 우리 그 한일 간의 이런 안보 협력이라든가 또 경제 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그 그랜드 바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문제를 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는 한일 외교에 있어 실용주의, 실사구시에 입각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정부의 일본 외교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주장인 거죠.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망발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윤 전 청장이 거론한 죽창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2019년 사용했던 말로 이 표현을 통해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면서 조 전 장관을 대선판으로 다시 소환하는 수작을 감행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양국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및 항일 의병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윤 전 청장의 죽창가 언급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죽창가 대목에서 제 눈을 의심했다. 그 역사인식의 천박함이 그런 망발을 윤봉길 기념관에서 할 수 있는 무감각이 충격적이었다며 착잡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도가 한참 지나친 망발이라며 강제징용 판결, 위안부 합의로부터 비롯된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을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로 뚫고 나온 문재인 정부를 비아냥대는 것은 일부 토착 왜구와 아베 정권밖에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우 의원은 윤 전 청장이 아직도 굴종적인 일본 관계에 매몰된 일부 극우 식민 사관의 역사인식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는데요. 저도 그의 이런 주장이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최고 수장을 지낸 자가 일본 극우 세력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황당한데요. 이건 친일을 넘어선 반민족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면 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국민들의 그 민심을 살펴서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그 이재용 씨 사면 문제는 지금은 논의되는 게 사면 문제가 아니라 그 형기의 상당 부분을 지금 경과를 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지금 논의되는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그 전직 대통령의 그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사안은 좀 아니고 이거는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 또 여자분인 두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그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도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전 청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회장에 대해서는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언급해 무슨 의도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저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선 현직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두 전직 대통령이 연세도 있고 또 여자분인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 역시도 그런 국민들 생각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그가 말하는 법치와 원칙인 거죠. 죄를 지었으면 원칙대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그게 정의고 그게 공정 아닙니까? 왜 형기를 다 마치지도 않은 죄인을 가석방과 사면을 해야 하는 거죠? 윤석열은 그냥 국힘당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극우 보수 성향의 대권 주자일 뿐인 거죠. 그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다는 사실을 그의 지지자들이 제발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뭐 국민을 약탈하는 독재 정부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하는 게 아닌가 싶으네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과거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같이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검증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미웠으면 그런 반사적인 지지가 있겠는가 싶어서 저희가 반성해야 된다.